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이고 네, 들립니다. 보여요. 잠깐만요. 네, 지금 녹화 시작했습니다.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3팀 이제 발표 주제는 플랜트 시들링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그냥 이제 식물 씨앗을 보고 어떤 품종인지 분류해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CNN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미지 전처리 아니면 이제 CNN 개념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CNN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CNN으로 이미지를 분류할 때 뭐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냥 다른 이제 분류 문제들이랑 정말 똑같아요. 그냥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로딩해서 뭐 시각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전처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NN 방식에 따라서 모델 이제 모델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이제 학습, 피팅 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예측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단계로 일단 정리해서 그거에 따라서 노트북을 써봤어요. 이번에는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로만 이제 사용해서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파이토치나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저희가 이제 모딥 스터디 때 배웠던 그거로만 이제 좀 활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파이토치는 쓰지 않았고요. 네, 사실 파이토치 못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케라스로만 이제 CNN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씨앗이 자라는 상태의 그 식물 사진을 보고 이 12종 이제 12가지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종에 그 한 가지로 분류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블랙그래스 칙위드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제대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이제 데이터가 총 2가지가 있는데 글로브 데이터랑 CV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데 제가 임포트 해놓고 쓰진 않았지만 일단 쓰긴 썼네요. 네, 리사이즈랑 이제 뭐 보통 이제 리스케일링이나 아니면은 이제 가공할 때 이 CV2 라이브러리를 정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56 by 256 사이즈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256 곱하기 256 곱하기 3이라고 써놨는데 이 3의 의미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은 이제 채널인데 이제 RGB니까 3개의 이제 색이 있으니까 3이 붙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흑백이면은 여기 3이 아니라 1로 붙는 거는 이런 기본 지식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이미지가 4,750개 정도가 있어요. 다행히 이제 뭐 결특치는 없고 미싱 데이터 없고 이제 네 데이터 없고 불균형 확인하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 분류 문제에서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불균형이에요. 근데 데이터 불균형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은 이제 클래스의 데이터를 줄여라.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데이터가 적은 클래스가 있으면 그거를 좀 데이터를 증가시켜라. 뭐 복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좀 해소해서 클래스별로 이제 데이터가 좀 균형 잡히게 한 후에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성능 향상에 좀 효과가 있다는 거를 네, 좀 구현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스트래티파이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이제 스트래티파이라는 옵션을 써주면은 학습을 시켜줄 때 이 클래스별로 데이터가 균형 잡히게 이제 학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방식이 좀 더 간단한 것 같아서 뭐 이제 데이터를 줄인다던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학습시킬 때 아예 균형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균형 있는지 한번 EDA 시각화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제일 많은 건 600장 이상이 되는데 가장 적은 거는 가장 적은 클래스는 200 원저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한 아무리 차이가 나도 2대1? 근데 여기서는 이제 3대1씩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에 대해서만 예측을 잘해주고 이렇게 데이터가 적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할 이제 확률이 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래티파이 옵션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이제 이미지 데이터 확인해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래서 이 씨앗 요거에 따라서 보통 이제 그 프리클래스 퀴즈에도 나왔을 거예요. 배경 제거한다. 이게 정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요 초록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포를 해드리자면 요 배경을 제거하는 것도 전처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쉐입을 확인해 보면은 4,750장 있고 사이즈는 이제 가로, 세로 256 그리고 색깔은 3개 있고 전처리에는 총 3가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레이블 인코딩 이거 너무 유명하죠. 저희가 다 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모듈 이제 PDF 파일을 열어서 이제 확인해봤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진화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인코딩을 이제 할 때는 실수로만 이제 레이블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실수로 된 거를 또 이진화 시켜주는 라이브러리가 이 utils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이진화 작업을 이 NP utils로 시켜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레이블 인코딩이랑 이런 이진화 인코딩에 대해서 비교를 해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영어를 알긴 알지만 이제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더 잘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컴퓨터도 실수를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진화로 이제 바꿔주면 훨씬 더 이제 학습을 잘할 수 있고 이제 실수인 경우에는 가중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해주고자 이런 이진화 작업을 또 카테고리컬 이렇게 해주면 훨씬 학습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화가 0101 된 거를 볼 수 있죠. 네. 두 번째 전처리는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몇 번이나 강조드린 것처럼 스트래티파이 옵션을 썼습니다. 네, 데이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였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정교화 작업이었어요. 이거는 정교화 관련해서는 굳이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교화를 하냐면 이제 순수 지식 하나로는 이제 이미지는 보통 픽셀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0픽셀이면 이제 흑 그리고 250픽셀이면 100 하얀색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 데이터가 0에서 255까지 있는데 요거를 디바이드 바이 255 그래서 255로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정교화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정교화의 정석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가장 큰 픽셀 값이랑 가장 큰 이제 맥스 값이랑
가장 작은 이제 픽셀 값을 찾아서 이제 정교화를 해주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찾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쉽게 255로 나누면 정교화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전처리로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해야 되냐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이제 전처리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좀 더 데이터 수를 증가시켜준다라는 그런 기술인데, 이제 이미지 전처리에 관련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거의 모든 경우에서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라이브러리긴 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어그멘테이션 증가시켜주는 건데 어떻게 증가시키냐? 그러면 이미 있는 이 기존의 이 강아지 데이터, 이니셜 이미지가 있으면 요거를 뭐 9장이든 16장이든 증가시켜주는데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조절해 준다던가 여기서는 이제 뭐 기울기 조절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분이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 이제 좌우 반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하나에서 여러 장으로 이제 증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적은 경우도 이제 해소해 줄 수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이제 오버피팅. 이제 이 경우 이제 이니셜 이미지에 대해서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고 회전하고 반전하고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모두 정답을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공유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참고했던 이제 사이트에서 이런 이제 게 있더라고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버피팅을 이제 짧게 설명해 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잠을 잘 때 한 방향으로만 자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만 자는데 만약 오버피팅 된 경우에는 이 경우 하나에 대해서만 예측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재밌게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재밌어서 한번 공유해 봤어요. 네. 그래서 전처리가 되게 길었는데 사실 저희가 모델링을 연습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전처리라는 게 이제 분류 문제에서 90%를 차지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야 이제 전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모델링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전처리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델링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CNN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오리지널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요거에 요 가운데 커널 이제 여기는 지금 3x3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커널로 이제 커널이 스트라이드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면서 이렇게 새롭게 가중치가 적용된 요 이제 식을 보시면 가중치가 -8인데 이제 처음에는 소스 픽셀로 원본으로 이제 1이었던 게 이제 거기 위에 커널을 씌워주면 -8이 나온다. 그래서 뉴 픽셀 밸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커널이 좀 이동하면서 요 원래 데이터의 값을 다 바꿔줘요. 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주는 과정이 이제 요 컨볼루션이죠. 그 과정이. 네. 그래서 지금 CNN이 뭐 어떤 개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정말 간단한 기초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모델을 일단은 빌드를 이런 식으로 쭉 할 건데 여기서 add가 있고 마지막에 아마 컴파일 있을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add에서 요 이제 컨볼루션 할 때 인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가볍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요 필터는 커널의 이제 개수이고 두 번째는 커널 사이즈. 네, 여기서는 5x5로 했어요. 그리고 인풋 이제 쉐입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함수는 렐루. 이제 렐루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지만 렐루는 일단 비선형적인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노트북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첨부했다가 뺐는데 렐루는 이제 음수에서는 y값이 0인데 양수부터는 이렇게 쭉 선형적인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0을 넣으면은 스트레이트 라인이 나온다. 그런 이제 모양의 함수고,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비선형적인 이미지 데이터도 좀 이제 모델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해줄 때 이제 3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중치를 초기화해주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정규화, 그리고 드롭아웃 그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클래스에서 이제 드롭아웃이 나왔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배치별로 정규화 가정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기울기 소실 아니면은 기울기 폭발 문제. 그래서 이제 역전파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기울기가 이제 0으로 빠르게 소실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딥 스터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3가지 방식으로 이제 모델 학습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한 게 지금 같이 확인해 보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있고 그리고 이 드롭아웃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 해주고 배치 정규화 해주고 풀링 작업 해주고 드롭아웃 이렇게 되게 여러 번의 레이어를 이제 쌓아서 1번, 2번, 3번 네, 쌓고 이제 그거를 1차원으로 이제 플래튼 해주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드롭아웃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소프트맥스까지 해서 최종 아웃풋 레이어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이제 과정으로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 2가지는 모델 체크 포인트랑 얼리 스토핑은 모딥 스터디 때 좀 했었는데 요거를 해주면 이제 모델이 과적합 되기 전에 조기 종료를 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서는 10회로 해서 이제 10회 동안 정확도 성능이 향상되지 않으면 조기 종료를 해주는 걸로 이제 해줬고 이제 모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모델을 좀 저장해 주는 건데 분기별로 저장을 해주는 건데 저는 이제 정확도 기준으로 저장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밸류 애큐러시.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학습을 할 때 요 콜백 함수로 조기 종료랑 체크 포인트 넣고 네, 저는 이제 검증 데이터를 써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실제로 학습 데이터가 잘 성능이 있는지. 네, 그래서 네, 스포를 해드리자면 사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0.6이었던 게 갑자기 뭐 0.5로 갔다가 어떨 땐 0.7이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예측으로는 아마 이게 과적합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높아졌다가 갑자기 이제 과적합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 한 0.5 정도로 이제 좀 안 좋은 성능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가를 해봤을 때도 이제 0.5 정도 나왔다. 라고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예측을 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냥 예측을 어느 정도로 이제 하고 있나 보려고 이제 이게 엠니스트 데이터에서 가져온 좀 코드인데 요거는 이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정답이 이제
클라우드 아무튼 이건데 요 펫헨으로 잘못 예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 예측하고 있다는 의미로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성능이 좋고 좀 제대로 분류가 됐다 하면은 요 파랑 색깔, 요 작게 되어 있는데 요 파랑 색깔이 좀 더 이제 길이가 더 높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예측을 하고 있다. 요것도 지금 잘못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8번으로 잘못 예측을 하고 있다. 원래는 정답이 3번인데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측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이제 제출하기 전에 정규화 작업해줬던 거랑 작업해주고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비슷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테스트 데이터도. 네, 그래서 최종 제출했을 때 아마 0.56? 네, 요렇게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근데 엄청 자세하게 잘 해주셨네요. 이제 바로 프리퀴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네. 네,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3번인데 이 사진을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을 하려고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인 문제입니다. 일단 하나씩 일단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흑백으로 처리한다 부분에서는 저희가 얘네들을 흑백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 이 초록색, 그러니까 그 식물 부분인 초록색 부분을 좀 더 극대화를 하는 게 맞는데 굳이 흑백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처리를 한 거고, 배경을 제거한다는 일단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뒤로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사진들을 좌우로 반정시킨다 해서 이게 조금 헷갈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말장난 같은 느낌인데, 그 앞에서 인형님이 설명해 주실 때그 이미지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반전시키고 기울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땐 좌우를 반전시키고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공이니까 그냥 사진을 뒤집어 주는 거면은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가공하는 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거다라고 설명을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 크기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약간 원형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 잎부분을 확대를 하면 잎부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형을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제거하는 게 옳은 것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를 한다면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그 식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처리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를 보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 문제인데, 그 정수 1에서 1을 이제 01000 같이 이게 벡터형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쉽게 풀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라는 마음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넘파일 리쉐이프 이거는 그냥 그 함수, 그 배열 차원을 바꿔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원하드 인코딩이랑 아예 관련이 없고, 이제 원하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같은 이제 라이브러리인 사이클런에서 나오는 애인데, 이제 원하드 인코더는 이제 말 그대로 원하드 인코딩을 해주는 애라서 이게 맞고, 이 세 번째가 라벨 인코더인데, 이 두 개 관련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블로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인형님한테 링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고 이거 문제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라벨 인코딩은
이제 애플, 치킨, 브로콜리 이런 게 있으면은 얘들이 이제 숫자 1, 2, 3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워낙 인코딩은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벡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벨 인코더는 이제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위에 같이 만들고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카테고리 걸은 앞서서 그 노트북 설명할 때 나왔으므로 이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다스 겟 더미스는 이거는 몰랐는데 이런 것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걸 보여드리면은 판다스에서 겟 더미스를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원하드 인코딩이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00이 1000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해서 총 3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팀 프리클래스 퀴즈 마치겠습니다. 네, 3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 노트북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정리 잘 해놓으셨네요. 아,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꼭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 4팀인가요? 4팀 발표 네, 네, 4팀. 부탁드릴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4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데이터셋은 그 콘크리트 벽 표면에 그 금이 나 있는지 아니면 안 나 있는지를 분류하는 문제이고요. 간단하게 데이터셋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2가지 클래스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비교적 다중 레이블보다는 쉬운 이중 분류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이렇게 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로드 과정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 함수에서 그 데이터의 경로와 그 데이터의 각 라벨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얻은 경로를 이용해서 그레이스케일의 형태로 이렇게 이미지를 읽어옵니다.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은 그 RGB와 다르게 채널이 1채널로 이루어진 이미지인데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이미지를 읽어와서 이렇게 이미지를 입력을 받을 때 모델에 넣을 때 고정된 크기의 그 이미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120 높이 120, 너비 120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로 리사이즈를 해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데이터셋에 안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에 이렇게 흑백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잘 읽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클래스 이진 분류 문제인데 이게 클래스가 불균형이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포지티브 그러니까 금이 가 있는 클래스랑 금이 가지 않은 클래스 두 개가 개수가 같으므로 따로 클래스 불균형에 대한 처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픽셀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에서 특정 연산, 뭐 컨볼루션이나 뭐 등등의 그런 연산을 적용해서 새로운 픽셀 값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로는 공간 영역 필터링과 블러링이 이미지 프로세싱의 가중에 속합니다. 여기서 공간 영역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커널의 사이즈나 특성을 변경해서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러링은 저화질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드는 작업인데 블러링의 기법으로는 평균 블러링 기법,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링 기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평균 블러링은 어떤 픽셀의 주변에 있는 픽셀들의 평균 값으로 그 값을 대체하는 기법이고요. 가우시안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분포 커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분포 커널을 보시면은 커널의 값은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가운데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가우시안 블러링을 사용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커널이 정규 분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본 영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영상 안에,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 있는 노이즈는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우시안 블러링과 그다음에 스레드 홀딩이라는 또 다른 그런 기법을 적용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서 불순물,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해주고요. 스레시 홀딩 기법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이미지로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이너리 이미지란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표현된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스레시 홀딩에도 종류가 있는데 글로벌 스레시 홀딩, 어댑티브 스레시 홀딩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적용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고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스레시 홀딩만 적용했는데 여기서 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이렇게 딱 흑백으로만, 그러니까 흑과 백의 그 값만 같도록 이렇게 특징이 구분지게 이렇게 이미지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레시 홀딩만 적용하면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 홀딩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법인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이즈는 없고 이 이미지 안에 이 금에 간 특징을 좀 더 돋보이고 이렇게 구별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더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발생하면은 이 블러링을 이용해서 그 노이즈를 제거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내용은 혁진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스플릿부터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 분할 단계를 수행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X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훈련할 때도 X 데이터를 사용하고 예측할 때도 X를 사용하면은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훈련된 데이터에서는 맞을지 모르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한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 측정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반화 문제 때문인데요. 일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야 합니다. 데이터 분할이 하는 일은 모델의 과적합과 과소적합을 모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분할을 하지 않으면 모델의 과적합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데이터 스프레스 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할 건데요. 3팀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을 정제할 때 특성별로 데이터의 스케일이 다르다면 그 머신러닝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스케일링 작업을 통해서 모든 특성 범위 또는 분포를 같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스케일링 개념에는 이제 표준화와 정규화가 있는데요. 표준화는 특성들을 평균을 0,
분산을 1로 스케일링하는 것입니다. 즉 특성들을 정규 분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한 것은 정규화인데요. 정규화는 특성들을 특정 범위 주로 0에서 1 사이로 스케일링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값은 0, 가장 큰 값은 1로 변환되므로 모든 특성들은 0과 1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0에서 225 사이 값을 225로 나눠줘서 0과 1 값이 되도록 정교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분할인데요. 먼저 이제 그 사이클런에 나오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X는 특징 행렬, 이제 Y는 대상 행렬, 대상 벡터, 그리고 이제 테스트 사이즈는 0.3으로 적용을 했는데 테스트 세트에 넣고 싶은 관찰 비율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0.3으로 설정했으니 이제 30%가 테스트 세트로 이동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Y로 타겟을 정해주면서 아까 그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잘 분배될 수 있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해 줬는데요. 부분으로 매번 동일한 분할을 얻도록 시드를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선택적 매개면서 이제 이 랜덤 스테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분할하지 않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분할할지 확인하려면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추가한 다음 원하는 시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위 샘플링을 할지 선택하는 서플 옵션입니다. true면은 무작위, false면은 순차적입니다.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을 검증할 것이라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도 나중에 재현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시드 값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은 true 값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드가 되게 하는 과정이 되게 길었는데요. 30%를 테스트 셋으로 빼고 나머지 70%의 트레인 데이터가 28,000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오타가 있긴 한데요. 네, 0.3은 테스트 데이터고 0.7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분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CNN 모델인데요. 일단은 역사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넷이라는 CNN 모델은 손글씨로 유명한 CNN 모델인데요. 고해상도 이미지에 대규모로 CNN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연상량을 차지하고 그리고 데이터셋이 적어서 과적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한 2012년도에 나온 알렉스 넷입니다. 렐루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학습을 최적화시켰고 드롭아웃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데이터 양을 늘려서 과적합을 방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 레이어와 노드를 늘리니 과적합과 연산량 증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2014년 VGGNet이라는 CNN 모델입니다. 여러 개의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해서 더 깊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3대3으로 통일해서 계산 비용을 줄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같은 해에 이제 구글넷의 이제 인셉션이라는 CNN 모델인데요. 이제 인셉션 개념 도입 및 개선을 통해 이미지 크기에 따라 갈라져서 다르게 연산하고 그에 따른 출력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1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해서 차원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그레데이션이라는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2015년도 레스넷이라는 CNN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레스넷은 현대 입력과 출력의 차이에 대해서만 학습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2014년도 15년도에 위즈지넷 그리고 인셉션, 이 레스넷 이 세 개가 현대 CNN 모델의 3대장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CNN 모델들인데요. 이제 X축은 연산 처리랑 Y축은 연산 정확도입니다. 원의 크기는 메모리의 용량인데요.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연산 처리량과 연산 정확도가 높은 기술이고 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사용하는 메모량이 작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제 알렉스넷은 여기 하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VGG넷과 이제 인셉션, 레스넷은 여기에 중간 그리고 상위로 포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이렇게 향상될수록 우측 상단으로 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NN인데요. 앞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CNN은 입력된 이미지에서 다시 한번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커널을 도입한 것이 CNN입니다.
커널을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층을 컨볼루션이라 하고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의 특징을 잘 추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개념들은 이제 합성곱 신경망 구성을 같이 보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델을 애드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코드들을 볼 건데요. 첫 번째 인자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고 이제 그 채널 그리고 패딩 same이란 게 있습니다. 패딩 same은 이제 잠시만요. same은 패딩은 이제 경계 처리법 방법을 정의합니다. 패딩이 same일 때는 출력 이미지 사이즈가 입력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valid가 있는데요. 패딩이 이제 valid일 때 이제 유효한 영역에서만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 이미지의 사이즈는 입력 사이즈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패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에 데이터인 120, 121이 그대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 쉐이프에 1이 입력했기 때문에 이제 흑백 사이즈가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 함수를 밸류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합성곱 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스층에 관한 얘기인데요. 덴스층을 이전에 이제 플래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래튼은 컨볼루션과 맥스폴링 과정을 거친 모델을 이제 덴스층에 연결하려면 플래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볼루션과 맥스폴링을 할 때 이미지 데이터는 2차원 배열이지만 활성화 함수가 있는 층에는 1차원 이미지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래튼 함수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바꾸고 이제 덴스층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도 이제 50%를 제외하였습니다. 노드를 보면 이제 예를 들어 25%의 노드를 제외하려면 드롭아웃 0.25라고 적으면 됩니다. 드롭아웃은 이제 노드와 층이 너무 많아지면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롭아웃을 통해 은닉층 노드 일부를 임의로 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성신경망 구성을 통해 모델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인 모델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경로와 이제 기준값을 정해주고 4번 이상 성능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멈추는 것을 설정해서 그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 0.9931로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데이터 양도 방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높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포크 값과 이제 로스와 정확도까지 분석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4팀 CNN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송지원 님이 플리클래스 퀴즈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풀링 과정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풀링 과정은 이번에 보시면은 쓸데없는 파라미터의 수를 줄여주어 과적합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적합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이 되고 3번을 보시면은 풀링 과정을 거치면 채널 수가 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채널은 그 컬러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RGB 3개의 실수 그러니까 3개의 채널로 구성됩니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에 N개의 필터가 적용된다면 출력 데이터도 N개의 채널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풀링 과정은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것이지 이제 채널의 수는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이 되고요. 네, 마지막 문제는 CNN 모델 부분에서 코드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맥스플린에 대한 게 나타나 있는데 맥스플린의 디폴트 값은 2가 되고 맥스플린 안에 인자를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은 이미지를 2분의 1로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4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모집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모집하셨던 분들은 이거 이렇게 썼지 하면서 익숙하네. 그러면서 좀 더 깊게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서 조금 지치실 것 같아가지고 한 15분만 잠깐만 그때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한숨 돌리고 네,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 7분까지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다시 1팀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 9시 7분입니다. 컴백. 컴백. 그다음에 이제 팀까지 했으니까 이제 1팀 발표해야 되죠. 그래서 1팀 준비되셨으면 네,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 잘 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교통 표지판 그 이미지를 CNN을 통해 분류하는 것을 했는데요. 예,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각각 이제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 제한이라든가 이제 정지, 통행 금지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라벨들이 이미 인코딩이 돼 있고 그 보시면은 저희 데이터들이 이미 그 앞서 팀들이 했던 그런 전처리 과정이 이미 다 되어 있는 데이터 셋이더라고요.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이런 게 다 돼 있는 거여서 앞서 팀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이제 전처리 부분부터는 많은 양이 없어서 그냥 저희는 조금 더 진행해야 될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제 CNN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일단 DNN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면은 일단 이미 저희가 앞서 많이 사용했던 넘파이랑 판다스 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고 여기 피클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이 피클이라는 라이브러리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바이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 용량을 줄이고 그 불러오고 쓰기에 되게 용이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잇이라는 이제 실행 시간을 측정해주는 라이브러리도 임포트했고, 그리고 원활 인코딩에 사용되는 투 카테고리컬 그리고 다양한 케라스 모델을 위한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아까 말한 많은 데이터들 중에 이제 데이터 2를 사용할 건데 이 데이터 2는 RGB 데이터들이 RGB 이미지들이 담겨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원활 인코딩 그리고 트랜스포즈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트랜스포즈 함수는 이제 전치를 하는 건데 저희가 배열이라든가 행렬 같은 경우는 전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런 3차원이나 4차원 이상의 텐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전치를 해야 될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AAA라는 이 텐서를 이걸 기준으로 전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IJK 그 0, 1, 2의 순서로 이미 그 돼 있는 인덱스 순서가 돼 있는 텐서를 1, 2, 0의 순서로 전치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트랜스포즈를 왜 진행을 하냐는 밑에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피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X 트레인을 보면은 86,989개의 이미지가 그리고 3개의 채널 그리고 32 곱하기 32 사이즈의 이미지라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이제 imshow를 사용을 하는데 그 함수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의 개수가 여기 제일 뒤에 있는 인덱스에 위치해야지 그 imshow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진행을 해서 이 채널의 위치를 제일 뒤로 제일 저차원으로 보내서 그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즈 0, 2, 3, 1로 이거를 전치를 해보면은 이렇게
채널의 개수가 제일 저차원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3개씩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미 저희 그 라벨들이 이미 정수로 전부 다 인코딩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중분류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원활 인코딩도 Y 트레인과 Y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결과는 이제 여기 이렇게 원활 인코딩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만 좀 보시면 37번째에 이게 1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원활 인코딩이랑 이제 트랜스포즈로 좀 더 추가적인 처리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리드 형태로 이미지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리드를 짜는 함수이고 여기에 엑스트레인에서 81개의 예시만 좀 뽑아서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좀 부가적인 전처리 과정 설명이었고요. 뒷부분 이제 모델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건 노지민 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모델 부분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치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려 모델을 9번이나 돌렸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델을 살펴보면 우선 CNN 모델을 짜기 앞서서 CNN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CNN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피처 익스트랙팅이라고 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CN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 이미지를 다루다 보니까 무엇보다 피처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sequential이라는 이 명령어로 모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모델 애드한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두 줄은 이제 feature extracting을 하게 됩니다. 이 convolution 2D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많은 팀들이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뭐를 뜻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32개의 커널 사이즈가 3인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 합을 해라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컨볼루션을 하는 거는 뭐 이산수학이나 공업수학 때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그냥 합성곱을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렐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렐로 함수는 제가 채팅으로 올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아웃풋이 0보다 커지게 되면은 무조건 1차 함수 형태로 연속적인 값을 출력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징 추출하는데 숫자로 추출하는데 매우 적합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합성곱으로 특징을 추출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맥스 폴링을 사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추출해 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내서 하는 게 맥스 풀링이고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프리퀴즈에도 있었다시피 이렇게 평균 값으로 해서 뽑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추출 부분을 마무리했는데요.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제 플래튼을 볼 수 있습니다. 플래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혁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는 배열 그대로 못 들어가요. 배열 그대로 못 들어가고, 뉴런의 형태로 한 가지씩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는 것들을 일렬로 플래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래튼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층을 줄 거예요. 은닉층을 줘서 이제 가중치 값을 조절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이제 모든 합이 그 데이터의 모든 합들이 1로 조정이 되게끔 약간 확률 분포도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얘네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경사광법이에요. 경사광법이 이런 약간 곡선의 형태를 띠는 거기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뜻하는데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델이 잘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는 그 필터 3 곱하기 3 형태로 돌리겠다고 해서 그거 먼저 한번 fx 15로 설정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리면은 처음에 이렇게 그 정확도 값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정확도 값을 보면은 처음에는 0하고 비슷한 값이 있다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0.9까지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1.0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정확도가 1에 가까워지면은 매우 좋은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은 안 좋아요. 생각보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인형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과적합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데이터에만 맞춤형 모델이 되어버려서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오히려 엉뚱한 값을 내놓을 수 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딱 모듈 교재에 있는 그래프 또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약간 적절했으면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약간 잘 분류할 수 있는데 너무 편향된 데이터에 의해서만 이렇게 돼버리면 모델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리 스타팅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 100%가 되기 전에 끊어주는 게 한 이 부분에서 끊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9개의 모델을 다시 한번 돌려볼 건데, 저희는 이제 CNN에 있어서 학습시킬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필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총 9가지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진짜 시간 엄청 많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도 값도 다 다르게 나오고, 네, 시간도 다 다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의 값에 따라서 엄청나게 정확도 차이를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필터라는 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학습시켰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괜찮은 게 필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사실 아니에요. 컴퓨터는 한 3 곱하기 3, 얘가 가장 정확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미지 추출이 약간 특징을 추출했을 때 좀 더 많이 추출되어 가지고 돌려야 약간 정확도가 나온다는 것에 약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데, 케라스 모델은 이제 히스토리로 어큐레이시 값이랑 그리고 밸류 어큐레이시라고 해서 밸 어큐레이시 값을 히스토리에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띄워보면은 이렇게 accuracy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value accuracy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확도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정확도고 validation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검증 정확도라고 해서 약간 오버피팅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잘 돌아갔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해주는 정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은 이 그냥 어큐레이시하고 밸리데이션 어큐레이시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오버피팅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효율적인 모델이 어떤 건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네, 굉장히 저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테스트에 있는 샘플 중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 모델을 돌려봤어요. 이 사진을 돌려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눈에 보기는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스피드 리밋 60을 가리키는 건데 얘도 역시 실수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0.8 정도 평균적인 정확도가 나왔는데 스피드 리밋은 맞췄는데 이게 여긴 잘 됐네요. 네, 여기 이거는 네, 0.8 중에 잘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의 실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델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팀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네, 프리퀴즈 준비해 주세요. 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어서 프리클래스 퀴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번 문제에서는 답이 13번이었는데요. 일단 이 CNN은 1차원 형태가 아니라 이 이미지를 보통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 이미지가 2차원 벡터 형태를 띠기 때문에 1번 틀린 되고,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고질적인 문제가 오버피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왼쪽이 fully connected 레이어고 이 오른쪽이 약간 조금 이런 과적합되는 네트워크를 없앤 그런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공부가 되면은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하게 학습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너무 학습이 안 돼도 이런 좀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너무 학습이 많이 돼도 오히려 입력한 데이터 외에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은 오차값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고질적 문제는 오버피팅이 맞고요. 이 3번은 이 패딩이라는 것이 이 이미지가 무한정 작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건 맞지만, 이 중간에 이미지 픽셀에 뭐 민값을 곱하 이런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이미지 겉 테두리에 이 0 아니면 1이라는 일정한 값을 한 개 더 올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크게 해야지 이미지가 작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4번은 이제 이 스트라이드는 이제 출력 데이터의 크기 축소한다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스트라이드가 이미지의 필터를 적용하는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의 값이 커질수록 이 출력되는 데이터 값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4번 선지는 맞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 플래튼 레이어는 2차원에서 1차원으로 변형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도 분류 결정할 수 1차원 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플래튼 레이어를 통해서 2차원을 1차원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2번 문제인데요. 사실 제가 2번 문제를 출제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위쪽에 있는 코드를 보고 이 밑에 아까 저희 조원분들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결과값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31인 필터를 찾는 건데, 이게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 픽셀의 값을 세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3개고 3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고요. 이렇게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세분화된 픽셀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31인 필터를 찾는 거는 이걸 다 세면은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트레인 데이터 31 곱하기 31 이 이미지를 찾으라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1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팀마다 이제 스터디 할 때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모르는 걸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얻어갈 수 있는데 1팀은 진짜 누구보다도 과적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네, 보면서도 진짜 과적합 진짜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약간 실패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공부가 되고 있겠구나 싶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잘 들었고 이제 마지막 이 팀 듣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팀 발표 준비되시면 공유해 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앞에 분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좀 떨리긴 하는데 이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발표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CNN 의미를 짚고 가겠습니다. 네, CNN은 DNN에서의 이미지나 영상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DNN에서는 1차원 형태의 숫자 등과 같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인 반면 CNN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이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1차원의 데이터로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화면 보이시면 이 데이터들은 필터, 풀링, 컨볼루션, 플랫 등을 이용하여 1차원 데이터로 만든 후 DNN과 동일하게 학습시켜 인공지능을 모델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인공지능 스터디 CNN 파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코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전처리 모델링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 줍니다. 이 부분들은 전처리, 그리고 여기 텐서플로우 포함해서 여기 부분은 이제 모델링, 그리고 이런데 시각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데이터셋은 그 데이터 양이 많아가지고 zip 파일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zip 파일들의 압축을 풀기 위해 zip 파일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네, 저희는 조금 다른 조들과는 다르게 이진 분류로 CNN을 이진 분류 데이터셋이고요. 네, 일단은 그 zip 파일이라는 변수명에 테스트와 트레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zip 파일 여기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 zip 파일을 읽기 모드로 변환시킨 후 여기 extract 함수 사용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 파일을 압축을 풉니다. 그 다음에 풀었다는 거에다가 표시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워킹에 있는 그 디렉토리 여기 경로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출력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경로에 트레인이라는 경로로 들어가서 여기 트레인에 있는 경로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파일 네임스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이 변수들은 그 내용물의 크기인데 이거는 다음에 사용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 파일들이 잘 들어갔는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 그 개랑 고양이로 이진 분류를 하는 데이터인데 여기 종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거의 번호 그리고 파일 형식 점으로 다 분류돼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CNN 모델링을 할 저희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빈
빈 변수들을 다 만들어주고 여기 파일 네임에 있는 내용물들만큼 반복문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 점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면은 아까 보셨듯이 점 기준으로 앞에 첫 번째 0번째 배열에는 cat, 그 다음에 숫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JPG 파일 형식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그 종의 이름을 변수에다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경로와 그 파일 이름을 합쳐가지고 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 이후 그 타겟이 만약에 강아지라면 여기 강아지 디렉토리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해주고 고양이라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네, 어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경로를 한꺼번에 다 받고 그리고 모든 종의 이름을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미지 패스라는 그 컬럼에는 풀 패스라는 아까 만들어준 전체 데이터의 경로를 다 넣어주고 타겟이라는 컬럼에는 그 여기 아까 만들어진 종의 데이터셋을 다 넣어줍니다. 이제 저희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미지 패스랑 타겟 이용해가지고 다 헤드를 뽑아보면은 잘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카운트를 해봅니다. 이제 전체 데이터 개수를 보면은 25,000개고, 네, 그 중에서 개는 12,500개, 고양이도 12,500개씩 동일한 데이터량을 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시각화 부분인데 저희는 시각화 부분 네,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아까 만들어준 그냥 고양이 그 경로에서 고양이 4x4 로우랑 컬럼 4x4로 뽑아가지고 고양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고 그리고 여기도 4x4로 아까 만들어준 강아지 그 경로에서 강아지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4x4로. 네, 이제 이쪽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 이미지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에요. 이게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를 쓸 건데 이것은 만약에 학습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많이 없을 때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그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스케일은 그 크기를 조절하고 로테이션 레인지는 그 각도 그리고 shear 이것은 밀리는 거 그리고 줌은 그 확대하고 horizontal flip은 좌우 반전 wide shift랑 height shift는 이동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네, 밑에 보여드리면 이 변수에다가 이 함수 사용해서 잠시만요. 여기 로테이션 레인지 이거 그 기울기도 바꿔주고 크기 바꿔주고 밀림도 바꿔주고 그 확대도 해주고 그리고 좌우 반전 또 먹여주고 그리고 이게 다 이동까지 해준 다음에 flow from data frame을 사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이제 이 데이터에다가 다시 넣어줄 거예요. 이제 그 데이터가 저희가 만들어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바뀐 그 데이터들을 이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만들어줄 때 이쪽에서 여기에서 그 경로 그리고 그 종 그리고 그 크기 아까 저희가 150으로 설정해 놓은 크기 그리고 여기 클래스 모드 이거 저희는 이중 분류니까 바이너리 사용하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까지 넣어가지고 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시각화를 해보면은 네 찾은 데이터인데 원래 이런 사진이 기울기도 바뀌고 약간 밀림도 있고 여기 좌우 반전도 되고 네, 강아지도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줌도 되고 막 잘리고 막 이동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데이터 전 처리를 한 후 모델링 학습에 들어가면은 좀 더 나은 모델이 됩니다. 네, 이제부터 지은님께서 네, 발표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제가 지금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정해서 혹시 말하다가 좀 버벅대거나 안 들리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CNN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크리에이트 모델을 함수를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케라스의 모델을 만드는 방법 중에 이 시퀀셜 모델은 순차적으로 레이어 층을 더해주는 순차 모델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CNN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다른 분들이 발표하셨던 것처럼 다들 아시겠지만 CNN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과 그리고 뒤에는 클래스를 분류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특징 추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러 겹의 이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고 활성화 함수를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CNN 모델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풀링 레이어는 좀 선택적인 레이어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를 분류하는 부분 전에 이 플래튼이라고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배열 형태로 만드는 레이어가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미지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모델을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 먼저 저희는 3x3 필터를 적용을 했고 활성화 함수는 렐류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필터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입력이 4x4짜리 입력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저희가 3x3짜리 필터를 적용을 해서 합성 곱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2x2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입력은 4x4였는데 출력은 2x2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곱 계층을 거치면서 이미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럼 결국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픽셀들의 정보는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게 패딩이라는 방법인데 이 CNN에서는 가장자리 부분을 0으로 채우는 제로 패딩을 사용을 해요. 이 제로 패딩을 통해서 이미지 손실이 없이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풀링을 거치게 되는데 풀링에는 네, 풀링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맥스 풀링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맥스 풀링은 뉴런이 가장 큰 신호에 반응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맥스 풀링을 통해서 노이즈도 감소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게 해서 영상의 분별력이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 프리클래스 문제도 나왔는데 선택 영역 안에서 가장 큰 값을 해당 영역의 대폭 값으로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 설명한 게 특징 추출을 위한 작업이었고 이제 분류를 위한 작업을 볼 텐데 말했다시피 여기 플래튼하는 과정을 거쳐주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 덴스 레이어를 적용을 시켜줘요. 저희는 렐루 함수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델 컴파일 부분은 중복이 돼서 이 뒤에 나오는 모델 컴파일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모델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저희는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했고 옵티마이저로 아담 해서 컴파일을 해줬어요. 그리고 콜백은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할 때 이 케라스 모델의 동작을 사용자가 정의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저희는 이 콜백을 이 각 에포크가 끝날 때마다 밸리데이션 어큐리시를
체크를 해서 이 값에 따라 모델 학습을 중단시키도록 작성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다시피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90%가 넘어가면은 모델 학습을 중단시키도록 하여서 이제 적용을 하는 단계인데요. F코는 50,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정의를 했던 이 콜백을 넣어서 모델 학습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쭉쭉쭉 학습이 되다가 30에서 F코 30에서 학습이 멈추네요. 봤더니 어큐레시가 90이 넘어가서 학습이 멈춘 걸 볼 수 있어요. 정확도는 앞에서 다른 분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시각화를 해서 봤는데요. 보면은 F코가 0에서 30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트레이닝 어큐레시랑 밸리데이션 어큐레시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0%부터 90%까지 차례대로 증가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놀루스 값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상으로 2팀 CNN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만나고 딱 프리클래스 퀴즈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팀이 준비한 프리클래스 퀴즈는 두 문제인데 둘 다 이제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약간 제 취향이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이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이제 수월하니까 계산하는 문제, 간단한 문제들이어가지고 내가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이렇게 여기서 매크 풀링이랑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안 줬는데 위에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출을 해야죠. 여기에 딱 봐도 100이랑 가장 높은 거 45, 12 이렇게 추출하니까 여기에 맥스 풀링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봐도 평균값을 추출한 것 같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가장 높은 건 184인데 180이 나온 걸 이게 에버리지 풀링인데 그렇게 봐가지고 여기에 값은 여기에서 가장 높은 184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걸 다 더한 거에 나누기 다 해가지고 여기에 답이 되는.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제 이제 인풋 인풋 사진 데이터랑 그리고 아웃풋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인풋이랑 아웃풋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는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실제로도 이 공식을 통해서 이걸 계산하고 하는데 이런 입력 크기는 HW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런 4x4의 이제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매트릭스에서 입력 크기가 4x4니까 H랑 W는 4x4 그리고 이제 필터 크기는 이게 3x3이죠. 3x3이니까 그 필터 크기는 3x3을 다 이제 해가지고 뭐 패딩이랑 스트라이드 아까 다 배웠죠. 스트라이드는 한 칸씩 옮기는 거고 패딩은 아까 0을 다 채워주는 거. 그래서 패딩이랑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조건에서 다 드렸고 그걸 이제 다 대입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 패딩은 1, 그리고 필터 높이, 필터의 가로, 세로를 이제 다 넣으면 4x4의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리클래스 퀴즈까지 다 했고 발표하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 팀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 고양이 이거는 약간 CNN 근본 노트북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쉬운 거 아니야 했는데 코드를 봤는데 전혀 쉽지 않더라고요. 보면서도 맞다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또 여러모로 배울 수 있었고 그 4팀도 이진 분류여가지고 만약에 좀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면은 2팀이랑 4팀은 서로 보면서 저거 저렇게 쓸 수 있구나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회차 다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제 전달 사항이랑 다음 회차 때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이거 이제 공유 노트북 이거 안 하신 분들은 네, 다 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출 안 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스터디 자료에 있거든요. 여기에 제출을 해주셔야 이제 코멘트 작성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올려주셔서 이제 코멘트 작성하는 거는 아마 조장들이 다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오늘 내일 중으로 하시고 이제 조장한테 말씀 주시면은 저희 그 출결 관리할 때 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회차인데요. 4회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모델링 하는 건데 이것도 투표를 해서 뭐 할지 결정되면은 그것도 이제 팀별로 회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5월 24일 아니면 31일인데 이번 주에 MT가 있는 관계로 31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스터디 졸업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한이 5월 31일까지인데 이게 혹시라도 바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주말 같이 포함해서 6월 5일로 일단 연장을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월 31일까지 웬만하면 다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덜 힘들려면은 미리미리 끝내놓고 개그를 빠이빠이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터디 자료 올려주시고 이제 코멘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회차 발표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